게임쟁이 떼원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좀 꾸준히 사건, 사고 뭐 이런 거에 관해서 다루는 방구석 세계탐구라는 컨텐츠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제 뭐 방구석 이 세계탐구에서 전 세계의 여러 뭐 사건, 사고, 이슈, 뭐 여행 이런 거를 좀 다루는 컨텐츠를 할 예정이에요. 신작이 없어가지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사건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K-팝 열풍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놀러오게 된 나나미짱은 한국에 있는 친구 봄새짱을 만나서 함께 놀기로 합니다. 나나미짱은 즐거운 한국 여행으로 이제 즐겁게 보내다가 이제 슬슬 목이 마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봄새짱과 함께 가까이에 있는 자판기에 들러가지고 음료수를 꺼내보려고 보자 누가 미처 꺼내가지 못한 음료수가 하나 더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마침 두 사람인데 잘 됐다고 생각한 봄새짱과 다르게 나나미짱은 이제 얼굴이 좀 이제 상기가 됐는데요. 그거는 이제 엄마가 예전에 말해주신 일본에서 유명한 연쇄 독살 사건이 이제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판기 안에 뭐 하나가 이렇게 더 떨어져 있어. 그러면 대박, 야 대박 이러면서 이제 먹잖아요. 근데 이제 나나미짱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고 이제 인상을 찌푸린 거죠. 그 사건의 이름은 이제 파라카트 연쇄 독살 사건이라는 이름인데요. 1985년에 일본 전국에서 일어난 연쇄 독살 사건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특정 곳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일본 전국적으로 일어난 이제 무려 모방 사건까지 이제 포함을 하면은 34건이 발생을 하고 13명이 사망하는 연쇄 독살 사건인데요. 어떻게 이 사건이 자판기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5년 4월 30일에 한 트럭 운전사가 피로함을 풀기 위해서 이제 자판기를 찾았습니다. 일본 하면은 또 여러분 자판기의 나라라고 이제 하잖아요. 이제 음료를 꺼내기 위해서 자판기에 손을 넣은 순간 안에는 누군가가 뽑고 가져가지 않은 오로나민 C 병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하나를 뽑으면 하나가 나오는데 이미 여기 밑에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누군가가 가져가지 않았거나 이제 두 개가 나왔다고 생각한 트럭 운전사는 두 개를 이제 챙겨가게 되고 피로를 풀기 위해서 음료를 들이키고 운행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좀 트럭 운전사가 좀 피곤하잖아요. 이제 얼마 후 트럭 운전사는 갑작스러운 복통과 구토 후에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며칠 후인 5월 2일에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부검 결과 트럭 운전사의 구토물을 좀 조사해보니까 그 안에서는 파라카트가 이제 검출이 되는데요. 파라카트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라목손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게 이제 제초제로 사용되는 농약 같은 건데 그라목손은 이제 밭에 치면은 두세 시간 만에 말라 죽는 치명적인 독성이 있는 제초제로 이제 찻숟가락 있잖아요. 우리 차 이렇게 탈 때 그거 하나 이상만 음독을 해도 2명 중 1명이 이제 50% 확률로 사망에 이제 일으키게 되는 농약이에요. 이제 경찰 측은 사망하기 전에 오로나민 C를 이제 마셨다는 증언을 토대로 사건을 이제 조사하려고 했는데 1985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CCTV도 당시에 별로 없고 트럭 운전사분이 이제 외딴 지역에서 이제 자판기에서 뽑았다 보니까 그런 외딴 곳에서 범인을 추적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해서 이제 첫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5개월 후에 1985년 9월 10일 오사카에 이제 사는 한 회사원인 52세 히토시 씨가 갑자기 보통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또 3일 뒤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파라카트가 그라목손이 먹으면은 바로 즉사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되게 고통스럽게 있다가 3일 정도 있다가 이제 사망을 한다고 해요. 히토시 씨는 이제 평소에도 매우 건강했고 질병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의구심을 갖고 부검을 요청을 했대요. 그 결과가 이제 또 충격적이었습니다. 역시 남자의 몸에서 발견된 것은 파라카트. 히토시 씨가 새벽 일찍 낚시를 가는 길에 국도변 자동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매했다가 이제 낚시를 같이 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히토시 씨가 이제 자판기를 다녀오면서 와, 운이 좋네. 이제 자판기 안에 내가 뽑지도 않은 음료수가 더 있었어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시 히토시 씨가 구매한 것은 우유와 캔커피 그리고 오로나민 C였습니다.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아까랑 똑같이 오로나민
씨였던 거죠. 히토시 씨는 낚시를 하면서 오로나민 씨를 마시지 않은 채로 이제 그대로 집으로 챙겨갔는데 다음 날인 히토시 씨는 어제 뽑았던 오로나민 씨를 한 병 더 마시고 남은 한 병까지 따서 마시고 나서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이제 병원에 가족들이 이송을 하게 돼요. 이틀 후인 13일에는 이제 호흡곤란도 하고 다음날 결국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제 사망을 하기에 이릅니다. 경찰은 지인들이 증언했던 것들을 토대로 오로나민 씨 병을 이제 조사를 이제 또 해보니까 그 안에는 첫 번째 사건과 똑같은 파라카트가 검출이 이제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토시 씨가 살던 곳과 자판기 위치였던 와카야마의 거리는 꽤 먼 거리로 차량으로 이동을 해도 이제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리가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역시 당시의 CCTV 부재와 자판기 또한 너무 외딴 지역에 있었던 터라 범인의 실마리는 이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점인 9월 11일 오후 11시경 아까 이제 히토시 씨가 그 마셨던 날이 9월 10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날 오후 11시에 미에현 마츠사카시에 살던 22살의 대학생이 집에 돌아가던 중에 자판기에서 리얼골드라는 음료수를 뽑았는데 에너지 음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를 보니까 이제 리얼골드 2병이 더 있었고 이에 대학생은 이거 완전 운이 좋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집으로 당연히 챙겨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대학생은 리얼골드를 이제 그대로 마셔버렸고 구토 증세를 일으키면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거 완전 운이 좋다고 생각을 했겠죠. 우리 대학생 친구가 3일 뒤인 9월 14일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모의 증언에 따라서 리얼골드 병을 살펴보자 리얼골드 중 한 병인 중간 독성의 농약인 다이캇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파라카트가 아니라 다이캇이 검출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둘 다 같은 이제 농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5개월 사이에 무려 3건이나 동일한 범죄가 일어나자 경찰은 이게 무차별 연쇄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이제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3건의 살인 사건을 봐도 아시겠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이 독살 사건의 비극이 일어났는데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학생이 사망한 지 일주일 뒤 9월 19일에 후쿠이현 이마다치마치에서 30대 남성이 자판기 아래에 놓여있던 콜라를 마시고 이제 3일 뒤에 사망을 했습니다. 파라카트가 검출 똑같이 됐고요. 그리고 9월 20일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에서 45세 남성이 아까 대학생이 먹고 죽은 리얼골드를 2병 마시고 이틀 뒤에 사망. 이것도 역시 파라카트가 검출됐습니다. 9월 25일 오사카부 히비키노시에서 50세 남성이 오로나민 씨 2병을 발견해서 마시고 10월 7일에 사망했습니다. 역시나 파라카트 검출이었고요.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10월 5일 사이타마현 코노스시에 살던 44세 남성이 오로나민 씨 2병을 발견 뒤 마시고 10월 21일에 사망을 합니다. 10월 25일에는 미야기현에서 55세 남성이 비슷한 일로 또 사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10월 28일 오사카부 가와치나가노시에 살던 50세 남성이 자동 판매기 안에 들어있던 오로나민 씨를 마신 후에 또 사망을 합니다. 우라하시에서 42세 남성이 오로나민 씨 2병을 더 발견하고 가져와 마셨다가 11월 16일에 또 사망을 합니다. 또 11월 17일 사이타마현 코다마군에서 17세 여고생이 자동 판매기에서 음료수를 뽑았는데 이제 콜라가 함께 나와 있어서 가져와 마셨다가 이제 파라카트 중독으로 사망을 하는데요. 이건 좀 안타까운 게 그 여고생이 뽑은 콜라병에는 이제 독극물 주의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도 이제 여고생이 그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먹고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1월 24일에도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24세 남성이 자판기에서 우유를 뽑았는데 커피 우유가 같이 나와 있어가지고 가져와서 집에 와서 마셨다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짧은 범행 간격과 일본 전국을 활동 범위로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고 제가 이거는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어디에서 일어났나. 근데 여러분 일본이 굉장히 넓잖아요. 이게 여기에서도 일어났다가 이제 여기에서도 일어났다가 이게 말이 안 돼요. 진짜 이 끝에까지 가서도 자판기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독극물 음료수를. 제가 봐도 그 당시로 치면은 뭐 CCTV가
용의자가 없고 이러면 도대체가 잡을 수가 없는 수준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회에서도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이제 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지만 짧은 범행 간격과 2달도 아니죠. 1달 반 안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넓은 수사 범위 때문에 일본 전역이 패닉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범인은 처음에는 기존에는 한 병씩만 이제 미리 넣어놨어요. 뽑았을 때 그럼 이제 2병을 발견하겠죠, 보통. 뭐야, 내가 안 뽑은 게 나와있네? 이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슬쩍 2병을 넣어두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럼 2병을 넣어놨을까요? 이거는 이제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다른 한 병에는 멀쩡한 걸 넣어놓고요. 그 다음 다른 하나에는 농약이 들어간 거를 이제 이렇게 2병을 넣어놨으니까 그걸 이제 뽑으면은 뭐야, 2병이 더 있네 하면서 이제 3병을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를 먹었는데 이제 안심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나머지 하나를 먹으면은 파라카트가 이제 있는 거를 마실 수밖에 없게 만든 심리적인 부분도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CCTV도 없고 전국으로 퍼진 탓에 경찰 측에서도 애썼지만 이제 별다른 해답도 없었고 이제 유일한 단서는 고작 범인이 주로 사용하는 음료수가 이제 오로나민 C다라는 사건의 진척이 없는 증거뿐이었습니다. 이에 사태 심각성을 느낀 오츠카 제약, 이때만큼 오로나민 C가 안 팔린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요런 식으로 생산을 이제 결정하는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앞에는 땄다가 파라카트 넣고 다시 닫을 수 있지만 이 오른쪽 거는 한번 따면은 다시 이렇게 닫을 수가 없는 형태라서 이제 요거를 이제 했다고 해요. 이 특유의 멕시캡 형태 병뚜껑이 이제 오로나민 C를 상징하는 형태가 이제 좀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리얼골드 측은 당시에는 이제 아무런 대응을 하지는 않았어요. 현재는 이제 대신에 유리병 형태가 아닌 요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했다고는 하네요. 다만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일본인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음료수는 이제 절대로 마시지 않는 문화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자판기 안에 뽑지도 않은 음료수가 있으면은 이제 버리거나 이제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려주거나 비우거나 이제 손을 대지 않는 그런 문화가 생겼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무려 13명이 살해를 당했던 이 일본의 최대 독살 사건, 도대체 범인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그 범인은요, 놀랍게도 범인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누군지도 밝혀지지도 않고 왜 그랬는지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 누구인지도 모르는 어딘가에 있는 무차별적인 살인을 즐기는 사이코패스인 거죠. 처음엔 이제 경찰은 오사카를 중심으로 간사이 지역과 사이타마를 이제 중심으로 간토 지역에서 벌어지는 걸 보면서 이 지역을 오가는 사람의 소행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파라카트, 달칵 같은 농약을 사용해서 그 구매처를 찾아가면은 금방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범인을 떠나서 용의자를 특정하는 것조차도 못했어요. 게다가 당시 일본에서 파라카트는 구매하는 게 그냥 인적사항에다가 인감 도장만 찍으면은 누구든 구매가 가능했다 보니까 구매자로 범인을 특정하는 것도 이제 용의자가 너무 많고 전국적이다 보니까 이제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당시에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대요. 이제 글리코 모리나가 사건이라는 독살 협박 사건이 있었는데 음료회사에다가 너네 음료수에다 독극물 탈 테니까 어디로 돈을 가져와라 막 이런 협박이 있고 이런 건 있었는데 이건 이제 제품에 독극물을 넣을 테니까 돈을 내놓으라는 식의 요구라도 있지. 파라카트 독살 사건의 범인은 오로나민 씨 제조사에 어떤 협박도 하지도 않고 원한에 의한 관계도 아니고 무차별적으로 특정 인물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누군가가 순수하게 죽는 게 먹고 마셔서 심리적으로 당해서 죽는 게 이제 목표였던 사건이에요. 특히나 이 파라카트를 먹으면은 엄청 고통스럽게 죽기로 유명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사이코패스적인 면이 강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과 이제 동일범인지는 모르지만 1977년, 아까는 이제 85년이었죠? 77년에 일어난 청산콜라 무차별 살인 사건이 있었긴 했는데요. 콜라에 청산가리를 혼입을 해가지고 공중전화 박스에 그냥 놓아두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중전화 박스에 갔던 사람이 이게 웬 떡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냥 마셔버리는 그런 약간 심리적인 작용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콜라도 광범위한 지역을 무대로 사건이 일어난 게 금전을 뭐 제조사에 요구한다던가 협박도 없고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 살인에만 초점을 둔 게 요게 그나마 이제 좀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 무차별 이 콜라 살인 사건도 아무도 용의자조차도 잡히지 않은 것까지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조금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대구 달성공원에서 요구르트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요. 2004년 9월 19일에 대구 달성동 달성공원에서 노숙자 전 씨, 이제 당시 63세셨고요. 벤치에 있던 요구르트를 보고 그걸 이제 마셨는데 그 요구르트 안에 메소민이 든 농약 성분이 검출이 돼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요구르트에다가 살충제 이렇게 주사기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주입을 한 다음에 불특정 다수가 먹을 수 있는 곳에 일부러 막 의자에다 올려놓는다든가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먹을 수 있게끔 위치를 해두고 그거를 이제 마시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대구 달성공원 사건도 좀 나름대로 컸던 게 이게 비슷한 게 8차례나 벌어지고 사건 피해자가 14명 정도였는데 이 사건 또한 범인조차도 찾지 못하고 용의자가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쳐버리는 미제 사건으로 이제 남게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겠죠. CCTV가 그때 당시 많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파라카트 독살 사건과 비슷하고 결국에는 범인을 잡지 못한 것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제 파라카트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라목손으로 알려졌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라목손을 먹으면은 입 안과 식도를 아예 녹여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입안이 아예 헐어서 식도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먹으면은 즉시 사망이 아니라 수일에서 길게는 수주일에 이제 이르기까지 천천히 증상이 진행되는데 이때 제일 문제는 허파가 이제 섬유질화가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숨쉬기가 어려워서 엄청 고통스럽게 죽게 된다고 해요. 차라리 이제 죽는 게 나을 정도로 이제 섬유질화가 돼서 숨을 못 쉬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한때는 우리나라 2010년 한 해에만 그라목손으로 자살하신 분들이 3,206분이나 되셨다고 해요. 자살을 할 때 이걸 먹고 이제 홧김에 마시고 이러시는 농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대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다행히 대한민국에서는 2012년쯤에 이제 판매가 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이제 좀 CCTV가 많아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범인을 좀 특정할 수라도 뭐 유추해볼 수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찍히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 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밖에 놓아져 있는 음료수나 좀 확실하지 않은 음료수 같은 거는 이제 마시지 않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사건이었어요.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너무 잔혹하다 그래야 되나? 범인들이 좀 안 잡혀가지고 요즘이라면 좀 불가능했을 범죄들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참 뭐하고 살고 있을지 정말 끔찍하고 안타까운 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여기 전국구에서 일어난 이 독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왠지 운전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순히 무차별 사건이다라고 해서 아예 특정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어딘가 뭔가 운전을 하면서 일을 하거나 많이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자판기에 국도에 들릴 수 있는 휴게소에 들릴 수 있는 주로 낚시 지나가는 이런 외딴 지역까지는 일반인이 거기가 어딘지도 모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요거는 좀 약간 운전수라던가 뭐 아니면 뭔가 유통업자 뭐 진짜 뭐 음료수 뭐 유통업자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뭐 이거에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첫 번째 사건은요, 치수분께서 추천해주신 사건이었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나도 내가 아는 사건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 카페에 오시면 구석탱이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라는 그 게시판이 있어요. 방구석 세계탐구라고. 여기에다가 제보를 해주시면은 제가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